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요즘 부자가 많이 태어나고 있죠. 한 2, 3년 동안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때문에 새로운 젊은 부자들이 태어나고, 또 한동안은 주식시장, 미국 시장, 해외 선물 투자로 또 부자들이 태어나고, 지금은 한창 뜨거운 부동산 급작스러운 상승과 지방 투자 등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부자가 돼야겠고 지금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이 필요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늘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전과 노력과 자기 개발을 하고 있죠. 저는 부자가 되는 길,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에 핫한 투자, 부동산 투자가 있겠죠. 금융 투자가 있을 거고 자산 투자가 있을 거고 자산으로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 부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무언가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 현금 흐름 부자, 아니면 사업가를 또 부자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라죠. 다이아몬드 수저를 할 수 있고, 부자인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 자식한테 부자로 태어날 수 있게, 부자인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뱃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식들에게는 부자인 부모,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한 부와 어떠한 생활을 넘겨줄지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자, 부모를 둔 부자는 차치하고 자산 부자, 그리고 현금 흐름 부자,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자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저는 주택이나 가치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를 늘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상가나 빌라 투자,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해서 월세 흐름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오래전부터 월세를 위해서 빌라나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은 아무래도 그 자산의 가치의 상승은 이번 장도 그렇고 예전 장에서도 그렇고 이 가치의 상승은 작았을 겁니다. 하지만 월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의 상승을 위해서, 자산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저 같은 사람은 예전 장이나 지금 장이나 가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될 것이, 이 자산 가치에만 두고 투자를 했다면은 생활의 변화는 없어요. 내 자산이, 내 부동산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삶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세금, 보유세와 이런 각종 세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가야 될 돈들이 더 많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또 수리 비용들, 보유하기 위한 이런 계속해서 수선 비용들이 들겠죠. 내 가치, 나의 자산 가치는 쭉쭉 늘어나도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죠. 직장을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업이나 각종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으로 이런 자산 가치에 따른 보유세, 이 수선 비용들을 충당하지 못한다면은 이 삶의 수준은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이 현타가 와서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가치는 늘어나죠. 대신 이 월세를 위해서 월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자산 가치도 늘어났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산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월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 자산 상승률이 낮은 거죠. 하지만 이 월세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보유세나 이 수선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에서도 이 부자의 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자산 부자입니다. 자산에만 투자한 이 자산 부자는 뭐 결론적으로는 자산이 부자지 이 삶이 지금 현재는 부자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에는 변화가 없다.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한 부분이죠. 극단적으로 자산에만 투자한 자산 부자를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하나 들고 있고 분당에 좋은 아파트 들고 있고 판교 요즘 핫한 뭐 지방 부산 해운대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게 뭐 건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벌이가 없고 그냥 투자만 해온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상승장에서 자산은 2배, 3배 올랐겠지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전세 자금을 올릴 수도 없죠.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도 그대로 올릴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안 냈으면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겠죠. 더 쪼들릴 수 있고 비용이 나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버텨야겠죠. 어느 정도 버티다가 시기가 되면 그 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을 낼 때 그 세금,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부자,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산 아파트, 내가 산 부동산은 이만큼 올랐는데 내 삶은 왜 변화가 없지? 남들에게 나는 10억, 20억 부자라고 떠드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커피 한 잔 사 먹기 어렵네. 당장 이거 이자 내야 되는데 마음껏 사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 좋은 물건 못 사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아이러니함, 그런 현타를 저도 맞아봤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추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현금 부자, 현금 흐름 부자, 사업가죠. 사업으로서 수익을 만드는 이런 부자들은 유명한 제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심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한 심사임당님은 이런 스마트 스토어 사업으로 크게 일으키고 그걸 컨텐츠화해서 유튜브로 크게 성장했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아까 처음 말했던 자산 부자로 가시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 뭐 유튜브나 스토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소득 월 1억 5천이라 했나요? 순수익 1억 5천이 만들어낸다고 하시죠. 제가 가고 싶은 부분이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 1,000만 원, 1,500만 원 먼저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미 자산 부자,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자산이 늘어난 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을 다시 수익형으로 바꿔야 되면 매매가 일어나야 되고 그에 따른 변형 손실, 이 변화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현금 흐름,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나마 좀 하기 쉬웠던 스마트 스토어로 도전을 계속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용돈벌이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도전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난다면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 계신 부자들은 자산으로서도 부자고 이 현금 흐름으로서도 부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기는 힘들고 심사임당님처럼 먼저 사업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 부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먼저 자산을 투자해서 자산을 무럭무럭 키워서 요거를 판매해서 요거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이 많아요. 어떤 부분으로 난 어떤 부자로 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아놓은 이 자산은 그대로 무럭무럭 자라게 두고 새로운 이 허허 벌판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죠. 1년, 2년, 3년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5년을 잡고 어떻게든 나아갈 것이고 1, 2, 3년 동안은 효과가 없고 성과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이 10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모이고 모여서 조금씩 모이면 또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한 방에 빵 터져서 또 누군가처럼 월 1억을 벌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부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산 부자입니까? 현금 흐름 부자입니까? 요 자산 부자에서도 현금 흐름 위주입니까? 아니면 자산 가치 상승 위주입니까? 현금 흐름 부자에서 사업을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게 똑바르게 제대로 된 곳에 집중을 해서 한 분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의 넋두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